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오는 24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물론 청와대에 가까운 도심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집회와 별도로 한국당이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여의도 KBS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BS 앞의 도로는 물론 국회의사당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 KBS를 이 미음자로 싸고, 그래서 그 일대 국회의사당까지 압박하는 아주 초대형 KBS 규탄 집회, 양승동 사장 퇴진 집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KBS 사장, 이렇게 신적폐가 누적된 죄과가 쌓이고 쌓인 이런 방송사 사장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한국당의 무력감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이런 KBS의 양승동 같은 존재를 쫓아내는 것이 얼마나 국면 전환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가. 제가 오늘 그 상징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한국당은 써야 됩니다. 문재인의 권력의 대표적인 상징 인물 조국은 지금 벼랑 끝에 위기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딸의 문제까지도 번지고 있습니다. 딸이 성적이 형편없는데도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건 지금의 젊은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특혜, 최순실이가 이화여대에 입학하고 완전히 특혜 학생의 이런 위치를 누린 것, 이런 것을 따지면 조국의 딸도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유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조국은 제가 오전에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권력 내에서는 조국, 권력을 지키는 완전히 어영방송 전위부대의 상징적인 인물로 KBS의 양승동, 두 사람을 딱 집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정권의 급소이자 아킬레스건입니다.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물어뜯어야, 그래서 아킬레스건을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야 이 정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KBS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KBS라고 하는 것은 제1 넘버1 공영방송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별천과 물개박수 언론의 가장 대표적인 존재이고, 특히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최근에 KBS가 지난 8.15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렸던 애국 집회의 규모를 주최 측의 경찰 추산이 4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3,000명으로 축소한 것. 그날 저녁에 열렸던 이 반일 반아베 집회는 주최 측의 추산 1만 5천 명이라고 친절하게 보도를 하면서, 그리고 그것은 중계차까지 연결을 해서 현장 중계를 해서 장시간 보도를 해놓고, 이 애국 집회는 제대로 보지도 하지 않으면서 이 보도 말미에 이 현 정권에 반대하는 3,000명 정도의 시민이 시위를 벌였으나 충돌은 없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축소 보도요, 편향 보도요, 어용 보도요, 친정부 보도입니다. 정말이지 이거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렇게까지 추락을 했구나. 언론의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인데 정말이지 낯뜨거워서 자식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방송으로 전락하고 또 전락하고만 KBS. 그런데 그것은 최신의 사례일 뿐입니다. KBS의 신적폐 죄과를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재난주간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성 산불이 속초 시내를 위협하는데도 이것을 방송하지 않냐고 김제동의 오늘 밤이라고 하는 이런 싸구려 프로그램을 내면, 제가 그것이 왜 싸구려인가를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내보내기 위해서 김제동에게 하루 출연료 350만 원을 챙겨주기 위해서 1년에 7억, 이것을 챙겨주기 위해서 재난주간 방송사인 KBS가 산불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KBS를 싸고 드는 문재인이 국무회의에서 KBS의 직무유기를 질타하는 일까지 벌어졌겠습니까? 김정은 위임맞이 무슨 이 극렬 친북 좌파 단체의 수장의 인터뷰를 아주 여과 없이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역시 김재동 프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올 김용옥이 이 KBS가 방영한 도올 아인 오방간다라고는 이 시리즈 프로그램, 김용옥이가 이승만 정권은 친미 괴뢰 정권이었다고 얘기하면서 동작동 군인현충원에서 이승만의 무덤을 파헤쳐서 묘를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이런 망언을 한, 패륜적 망언을 한 이런 김용옥의 강연 내용을 버젓이 방영한 KBS 공영방송.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 분노와 공분을 자아낸 특히 자유우파 시민들에게 이 KBS가 정말 역사적으로 어떻게 단죄되려고 이러는가라는 분노를 일으켰던 반일, 반합의 불매운동 보도를 하면서 이것을 한국당 로고를 집어넣어서 이 반한국당 이 정서를 자극했던 이거 정말이지 선거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이 완전히 언론의 금도를 저버린 언론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윤리마저도 내팽개친 이런 식의 공영방송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KBS의 종사자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조상과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KBS의 사장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는 이제 이런 여야 대표들 간의 회담을 마치고 와서 민관정 공동협의체의 구성에 합의를 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노한국당 로고 사건이 터진 직후였습니다. 저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을 압박을 해라. 대통령이 저런 KBS 사장을 자르지 않으면 우리는 일체 그런 정부와 협력하는 그런 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 아니, 저런 식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완전히 제2넘버원 공영방송이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과 정권과 무슨 국정을 논하고 무슨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저런 사장을 잘라라라고 주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KBS 이사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KBS 이사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KBS 언론노조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고, 감사원이 이 판공비, 이 카드 내역을 감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임명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에게 해임 권고를 하고 해서 문재인이 결국에는 KBS 이사들을 해임했습니다. 똑같이 저런 신용카드 사용 내역보다도 10,000번, 100,000번 커다란 저런 죄과를 저지른 KBS의 양승동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잘라라라고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이나 우파의 재력가는 우파 민원연, 과거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 우파 농객들을 괴롭히고 그저 무슨 이 퇴출 공세니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것에 일종의 굿판을 벌였던 민원연,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이 좌파 언론 감시 단체 같은 것을 우파는 왜 못 만드느냐? 돈을 좀 과감하게 써서 생업에 걱정하지 않고 이거를 강력하게 모니터해서 발표하고 고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강력한 우파 민원연을 만들어야 된다. 자, 그리고 제가 왜 KBS 앞 집회를 강조하느냐? 제가 이 소위 문벼천가 언론사의 고위 간부를 지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솔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언론사들의 기자와 이 간부들도 내심으로 많이 부끄러워하고 있다. 많은 언론인들이 기자나 PD나 아나운서들이 일종의 생계형 좌파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한다. 왜냐? 좌파라고 하는 언론 노조에 지키게 되면 프로를 제대로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강하게 건드려야 된다. 자, 그런 것은 KBS나 MBC나 방송사 앞에서 대규모의 강력한 규탄 집회를 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 쩌렁쩌렁한 함성이 KBS나 MBC나 또는 YTN 연합뉴스 TV 이런 방송사의 창문을 뚫고 그 경영진이나 간부진이나 기자들의 뇌리를 때릴 때 이들이 더욱더 죄책감을 느끼고 몸을 사리게 된다. 이런 효과를 저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24일 집회 외에 별도로 대규모의 여의도 앞 집회를 열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